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오늘도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게 있어서요.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돌아온 조사.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고요. 19일부터 23일까지 주간 정례 조사죠. 긍정 34.6%, 부정 62.6%. 이 주간,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까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는. 전주 대비 긍정이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좀 보게 되면은 주초에 30% 중반대까지 유지할 정도로 꽤 높던 것이 주 후반으로 가면서 32.8%, 그러니까 30%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 초반에 36.4%를 찍던 것이 32.8%로 하락. 총계를 내자면은 0.2%포인트 상승이지만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세고요. 금요일 날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20일부터 21일. 20에서 21일이면 이게 화수목인가요? 목금 아닙니까? 아니요. 금요일이 아마 안 들어간 조사할 거예요. 22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거예요. 금요일이에요? 2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죠. 네. 그럼 화수목 조사네요. 네.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28%,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61%.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33%까지 올라갔다가 한 주 만에 20%로 떨어지는 이런 겁니다. 예, 자, 현근택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지금 아마 모든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뭐 시사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다 30% 이상이냐 이하냐 이제 30%가 기준점인 것 같아요. 네, 기준점인 것 맞아요. 같고 아침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 초반에는 좀 36 이렇게 가다가 주 후반에 아마 32대로 찍은 거 보면 뭐 영국에서의 뭐 조문 농렬을 크게 부정적이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일본과의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비속어 논란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70대는 12%가 올랐거든요. 근데 어. 60대는 7% 떨어졌어요. 이런 조사는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60대, 70대가 보통 같이 가지 않아요? 같이 가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봐본 여론조사 중에는 아주 좀 특이한 부분. 그러니까 70대에서 확 오르고 60대에서 확 떨어지고 그럴 만한 무슨 동인이 있었나 싶어서 예. 요거 조금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그래요. 김근식 교수님?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난주 갤럽에서 그 20대 20%대로 또 떨어졌다는 게 좀 뼈아픈 대목이고요. 20대? 네, 한 5%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게 조사 기간이 순방외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리얼미터 나온 건 우리 현 변호사 말씀 잘하신 것처럼 주초에는 좀 오르다가 네네. 순방외교가 시작된 주중 그리고 주말이 포함되면서 네. 내려가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지금 34.6 정도의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제 순방이나 그 해외를 나가면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나가서 성과도 내고 업적도 내고 돌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 정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통상적인 예거든요. 맞아요. 늘 그랬죠.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국 그다음에 유엔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좀 부정적 결과가 나와서 이게 다시 좀 돌이켜 보고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조사가 이 비속어 파문이 아마 반영된 조사가 나올 그렇죠. 텐데 예. 그게 어떻게 될지 또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귀추가 주목이 그리고 됩니다. 주말 동안에 그 비서고에 대한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의 대응 여부가 또 반영이 되면 그렇죠. 또 이번 그렇죠. 주중 지난 다음에 여론이 더 부정적으로 흐를지 긍정적으로 흐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키워드 아마 이 순방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뭘 골라오셨는지 확인부터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초당적 외교 그리고 초강력 흠집 내기 둘 중에 어딘가 이렇게 좀 한가로 잡아봤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뭐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까지입니까? 예. 거기까지를 하한가로. 야, 이거 뭐 두 분이 야당은 좋겠어요. 이렇게 재밌는 네. 재밌는 여당 할 땐 현 변호사님 힘드셨어요. 아, 참. 참 그래요. 이 두 분 다 이제 순방에 대한 뭐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김문식 교수님, 네. 초당적 외교냐, 초강력 흠집 내기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되게 이제 외교라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겁니다. 바이파티산이라고 그래서 네. 여야를 나누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한 게 뭐 원칙인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이 순방 외교에 대해서 그 영국에서의 그 빈소 참배 논란부터 시작해서 예.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로 확인된 몇 가지의 그 문제 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망사 모자 모자라든지 같은 거. 조문록을 왼쪽에 썼다고 시비를 건다든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당적 외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가서 하는 일을 다 지지하고 박수치라는 게 아니고 미흡한 부분, 아쉬운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는 건 야당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한미 정상회담 그렇게 서둘러서 48조 서 있는 게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는 건 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데 이게 뭐 가짜 뉴스 또는 뭐 외교 참사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초당적 외교에 맞는 것이냐? 아하. 그게 지금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한 비판은 할 수 있대 선 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비속어 논란은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일부 강경하신 분들의 대응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지금 뭐 조금씩 그 팩트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풀 기자단이 그 찍었던 영상이 네. 그 영상의 엠바고 해제되기 전에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지금 일단 그 전에 이미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민주당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 이게 기사화 돼버린 과정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 흠집 내기 위해서 정말 기자 윤리나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도 없이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 변호사님. 일단 여기에 네.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뭐 망사 모자나 뭐 조문 왼쪽 쓰는 건 저도 뭐 쓸데없는 논쟁이다 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조문을 못한 부분은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출발 갑자기 이틀 전에야 2시간 늦췄단 말이죠. 출발 시간을. 근데 만약에 제 원래 7시에 출발을 했으면 충분히 조문이 가능했답니다. 네. 그럼 왜 늦췄느냐? 왜 이제 늦췄어요? 불가피한 이유라고 했는데 이유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조문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회담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기도 없고 뭐 플랜카드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물론 뭐 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 행사장에 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이라면 기본적으로 뭐 정상 사진도 찍고 뭐 국기도 놓고 사람들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한국 기자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그 기자들도 다 어찌 보면 비용 내고 간 분들인데 일본 기자들은 뭐 우연히 봤다 그러지만 일본은 다 영상까지 찍혔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굳이 굴종적으로 할 필요 있었느냐라고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고 일본에서도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뭐 하도 해달라니까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죠. 뭐 바이든의 뭐 일정이라 그러지만 사실 유엔이란 무대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 갈 때 항상 그렇습니다. 다 미국 대통령 만나려고 하고 네. 다 줄 서고 시간 다 뻑뻑하거든요. 맞아요. 그 없는 시간에 내서 10분, 20분 만나는 겁니다. 다. 근데 이제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만났으니까 뭐 일정 변경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안 됐다는 얘기죠. 잠깐 여기서 잠깐 네. 하나만요. 아까 성일종 의원이 그러시는데 48초 만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분명히 의사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미리 서류로 줬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저 윤석열 대통령 그냥 웃고만 있었잖아요. 한마디 옆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 그 정도 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그냥 인사하고 뭐 이 정도였겠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서도 그런 얘기는 있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했다 그러고, 근데 그 내용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실 발표한 것도 얘기했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 백악관에서는 처음에 그 발표도 없었고 나중에 했단 말이죠. 그거는 뭐 우리 외교부에서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건 이제 대부분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상회담이 실제 열리기 전에 실무 레벨에서 상당히 많은 현안들을 논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예. 그리고 정상들이 만나서 사진 찍고 환담하고 결국 합의서 만드는 게 이제 그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48초의 환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걸 뭐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과대
과대 포장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머쓱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김성환 안보실장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백악관 안보부장관하고 NSC 차원에서 다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뉴욕에 가 있을 당시도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가서 회담을 다 하고 실무적인 조율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박진 장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어떤 게 관심이 있고 어떤 의사를 전달했다는 건 이미 다 확인이 됐던 건데, 이제 문제는 양국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만나가지고 그걸 의사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는 절차가 아마 필요해서 48조 써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폄하할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방미를 준비했던 그 참모팀에서 그렇게 되면 바이든 쪽에서 일정 변경으로 그쪽에서 변경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일정 변경으로 미국 측에서 정상회담 취소를 요청해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환담 정도만 하고 돌아가서 전화를 통해서 전화회담으로 자세한 걸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러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그냥 굳이 48조 가서 만나가지고 이걸 마침을 회담한 것처럼 자꾸 과대포장하니까 이래저래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까 그다음에 말씀하시다 이제 보도 말았어요. 부분인데요. 네. 이거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갑자기 주말부터 태도를 변경하셔서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이 땡땡조차도 이제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15시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게 어쨌든 그거였는데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인데, 난리면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거조차도 이제 의원들은 이제 부인하고 있고, 이 땡땡이 아니라 뭐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도 경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뭐 이게 뭐냐면 반장들의 뭐 돈다는 문자, 각 언론사에 본다는 문자가 돌았거든요. 그때 당시 보면 4문장이 있었는데 세 번째 문장이 이런 거였어요. 취지는 공식 서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미 이제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상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게 지금 대통령실의 협조 문자 같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물론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기자들 사이에 돌은 예, 문자였거든요.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뭐 수사를 하든 사건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동 수사 중요성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나 아니면 기자들도 이미 외교상 부담이 된다라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야당을 통해서라면 그게 아닐 그렇죠. 것이다.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MBC가 보도를 안 했으면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 안 했겠습니까? 하겠죠. 그리고 각 언론사들이요. 예를 들어 MBC가 그 자막을 썼다고 해서 다른 데서 그대로 쓰지 않잖아요. 다 그렇죠. 본인들도 분석을 하고 늦게 돌려보고 소음 제거도 해보고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마치 MBC가 보도했으니까 다른 데 그냥 다 따라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조작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방향이 틀려도 너무 틀렸다고 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은 뭐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이제 비속어 논란이 성과에 대한 평가 논한 차원을 넘어서 다 그렇죠. 덮어버린 것만은 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우선 비속어를 쓴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국민의힘 대응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 뭐 정원 유착, 뭐 광우병 프레임 이런 거. 네 번째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 대응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서 뭐 퇴진 집회를 한다든지 뭐 행동하라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가지 각도에서 우린 다 봐야 됩니다. 우선 비속어를 썼냐 안 썼냐.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일단 있어야 돼요. 김근식 교수님. 예. 날리면입니까? 바이든입니까? 그건 바이든으로 생각하고 들으면 바이든이고요. 날리면 생각하고 들으면 날리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국민들이 무슨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앞에 비속어가 중요한데, 저는 비속어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비속어를 쓰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대통령실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리고 몇몇 의원이 그렇죠. 인정 안 한 그리고 거지. 또 대통령실에서 공식 해명이 그 비속어를 쓴 것은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말의 당사자는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실 거예요. 예. 본인이 어떻게 예. 어떤 의미의 어떤 단어를 예. 썼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비속어조차 썼다 안 썼다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좀 부질없는 짓이다. 오히려 이걸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는 이번 이 해프닝을 통해서, 이번 실수를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그 엄중함, 그다음에 국가를 대표한 자리로서 해외 나갔을 때 이 언행의 신중함,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훨씬 더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식 교수님은 또 네. 그런 생각이. 여기서 아까 1부 때부터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게, 저희가 금요일에는 음소거 하지 않은 원본 영상을 들려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다시 좀 들어보시라 이런 촉구가 나온 후에 음소거 영상이 음소거된 것을
많이들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좀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음소거가 아니죠. 잡음소거. 주변의 잡음을 지운 대통령의 발언을 3번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듣고 각자 판단하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이 나는 집을 빠지는 쪽팔려서 신이 나는 집을 빠지는 쪽팔려서 신이 나는 집을 빠지는 쪽팔려서 자, 저희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자막은 괄호로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바이든으로 들리잖아요. 진짜 3번 연속 들어도 저걸 어떻게 날리면하고 바이든하고는 발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날짜 자체가 날로 들려야 되잖아요. 처음에. 네. 날짜로 안 들려요. 김우식 교수님은 날로 들리세요? 아니 날로 생각하면 날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워. 근데 혹시 마음의 소리로 듣는 건 제가 아니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위에 시끄럽고 어수선한 데다가 잡음이 있으니까 마음의 소리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잡음 제거한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MBC에서 최초로 이걸 바이든으로 일단 자막을 넣어서 이게 삽시간에 전부 퍼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들은 상태에 기정사실화된 편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바이든 날리든이 중요하지 않다. 그 앞에 비속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실의 해명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 대응도 그렇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바이든이나 날리면이냐는 듣기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면 네. 그게 또 서로 바뀐들 바이든이라고 해서 한미 관계가 껄끄럽다고 해서 그러면 꼴대로 옮겨서 국내 정치를 해서 야당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해결됩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난 격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깔끔하게 대통령이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면 될 일을. 근원으로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요 논의가 그건 하나 중요하지 있고 않죠. 그걸 넘어서서 그럼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는 논란이 이거였어요.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사담이냐 아니냐 뭐 한마디면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냐 네. 가치 판단의 문제이던 것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후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논란으로 참거짓 논란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완전 실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발언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적 발언이니까 뭐 문제 삼지 말아라는 얘기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날리면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내로 했으면 이 전세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5시간 시간이라면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언론 다 타고 외국 언론 다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에 뭐 미국에 있는 의원들도 다 본 상태에서 그다음에 아무리 뭐 날리면이라고 해명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겠냐고요. 전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욕먹고 또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국내에 와서는 또 국내 와서 욕먹고 양쪽에 욕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15시간. 그 시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영국 조문 얘기 나왔을 때 같은 때는 청와대 부대변인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반박을 했어요. 아, 왕실의 요청이었다. 예.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5시간 동안 이거를 이렇게 지체하다가 이미 다 퍼져나가고 다 이렇게 외국 언론 다 나왔는데 그다음에 얘기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선을 확대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확인 관계로 가다 보니까 논란을 더 키운 셈이 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다 청력 테스트를 하는 단계로 그렇죠. 가버리는. 네. 그러니까 저도 예, 대통령실 김 해명은 교수님. 그러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외 순방이란 건 뭐 이 국내를 떠나가지고 현장에 계속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돈된 어떤 회의나 전략을 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정무적인 좀 판단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대부분의 저건 한마이크 사고 같은 건 늘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사고로 지나가고 진정되기를 봤다가 이미 바이든으로 보도가 다 퍼져버린 상황이면 나중에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미국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불필요한 오해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건데 15시간 지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한국 야당한테 한 이야기다 그러면 문제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대통령실 해명이 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은혜 수석이 그때 공개적으로 브리핑할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네. 그 다시 또 듣는 거예요. 그 주말 비속어를. 내내 들은 예.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쓴 비속어가 부적절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안 듣도록 하는 게 낫지. 다시 들어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 귀에는 뭐 날리면으로 김구식 교수님처럼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분이 정파를 떠나서 또 꽤 많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거 여론조사도 한번 할 것 같아요.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뭘로 들리는지. 그 대통령실의 대응, 15시간을 지체한 것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저는 그거에 따라서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사실은 비속어도 안 썼다라고 주장을 하면 물론 이제 그분들 귀에 이렇게 들린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대응들이 과연 대통령께 도움이 될 것인지 오히려 이런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손 치더라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반면교사라 삼아서 언행의 신중함을 하는 되찾아보는 계기가 되면 훨씬 득이 됩니다. 자, 그 오늘 대통령 약식 기자간담회 도어 스태핑이 잠시 후 있다는 발표가 지금 났습니다. 예. 여기서 사과 같은 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잘 아시니까 아마 직접 해보시죠. 김 교수님 네.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질문은 있을 사과라는 형식으로든 어떻게든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스타일상. 질문이 나가면 근데 뭐라고도 답변은 뭐라고든지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뭐 경선 때도 보면 네. 그러니까 전두환 옹호 발언 나왔을 때 사과도 보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며칠 걸리다가 겨우겨우 나중에 사과했는데 또 뭐 개사가 사진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뭐 사과하기 싫어한다 뭐 답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사과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유감 표명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알거든요. 다 이거 뭐 가짜 뉴스다, 뭐 광우병이다, 뭐 다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대통령 의중을 어느 정도 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의를 보고 뭐 불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퇴진 집회가 또 네, 지지자들 네. 사이에 열리고 이렇게까지 가는 건 또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래서 퇴진 집회가 일부 보도가 되는 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광우병 사태라는 이 연상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퇴진 집회를 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불의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그렇게 좀 잘못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불의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불의라는 표현도 좀 과도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쪽 대응도 문제가 있고 대통령의 언행에 어떤 그 지적이 되는 계기가 돼야 되지만 이 보도 과정을 보면 아까 성일종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이미 민주당의 원내대표란 분이 공개적인 발언에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 이미 퍼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온라인상에 퍼진 것은 네. 풀기재단에 의해서 이게 공유되다가 누군가가 그걸 캐치를 해서 이게 조롱이 섞인 이야기로 들린다고 이게 삽시간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편변호사도 그 전에 미리 알겠습니다.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 현 변호사님 30초 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자꾸 이걸 보도 과정을 문제 아니, 삼는 그건 것 자체는 진짜 문제라고 따져봐야죠. 보고요. 사실은 기자들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취재 이재명 윤리를 대표 지켜야죠. 얘기는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전에 뭐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SNS 활동이라도 해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집회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쨌든 시민들은 나오고 있죠. 지금 매주마다 6번째, 7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딴 거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잠시 후 도어 스태핑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